안녕하십니까. 제12과 유신체제 찬성 중립 부정의 입장. 지난 시간은 반공민족주의와 좌파민족주의의 대립이 5.16을 두고 나타남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신체제 찬성 중립 부정의 입장을 다룹니다. 반공중심의 역사책은 좌파 진영을 지도부 중심의 도매금으로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좌파 중심의 역사책은 군사정권을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 중심의 역사책은 오랑캐 영역이 그냥 귀찮은 하나다. 그 다음에 좌파 중심의 역사책은 군사정권 즉 반공 영역이 귀찮은 하나다. 이 서술은 모든 역사 서술 방식을 극복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군사정권 관련 도매금으로 하나로 기록하는 그 방식을 즉 좌파 역사 서술을 극복하려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논해집니다. 군사정권의 한국사 교과서는 반공 성향의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좌경화 역사 교과서는 군사정권 당시에 민간에서의 저항의 입장만을 대변합니다. 군사정권 때는 정부의 입장만, 그리고 90년대 이후는 군사정권 저항 쪽 입장만을 배웁니다. 그러한 역사서술만큼 승자 중심으로 국민의 체험과 동떨어진 기록도 없을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승자 중심의 역사 교육이 틀렸다고 주장한 사람은 일관되게 현재의 승자 중심의 역사 교육에도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유신체제를 기억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왕권제 중심으로 충성 경쟁하는 권력 집단과 신권제 중심으로 충성 경쟁하는 권력 집단의 대결이 여야의 정치판에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은 1인 통치권자 중심의 안보와 이를 깨뜨리려는 세계관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군사정권 때 야당의 옹호자는 일제시대의 부족연합을 통일전선으로 바라보던 관행의 연장선을 긍정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자신의 유교당파 색깔로 상대편을 왜곡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립을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보는 소련 구정이 중화였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지향하는 박정희 체제의 모든 것은 민심을 거스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서술이 쟁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90년대 출생 세대는 몰라요. 박정희 시대 때 여의도에 광장에 기독교 집회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논한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을 지지했다. 우리 편이다. 우리 씨족이다. 그러니까 역사 서술의 찬반 이전에 과도하게 그 서술에 깔린 중국식 부족 철연주의, 이거 문제죠. 그러나 일반 국민에서는 신권제에 깔린 귀족의 조선시대 갑질 전행에 군사정권의 중단 의지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몰랐지만 일반인들에겐 귀족의 갑질은 분명하게 거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 때 갑이 아니었던 양반 가문의 조선 왕조 잔재의 청산 분위기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없었어야 한다고 믿는 집단에서는 그들 부족의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치만 있고 대한민국 내부의 질서는 무관심한 영역입니다. 왕권제 중심의 유교 집단은 귀족의 갑질 폐해는 막았지만 왕권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권위주의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신권제 중심의 유교 집단은 방당 귀족들 대접하는 데 기인하는 정치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극도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체제를 만들었다는 국민의 원성에 눈을 감았습니다. 유신체제는 68년 공비 침투 이후에 사회에 깔린 안보 위기가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변성 안물려 형성되는 권위주의 체제였습니다. 북한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월남한인과 북한 주민의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붕괴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은 북한 공산 세력의 남루당 잔존파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월남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열받았다 했대 월남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걸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체제는 북한 정권이 남로당 지원 전쟁 6.25 전쟁 때 이어서 계속
남루당 후원하는 걸 두려워했죠. 남한과 북한은 남북 대화가 역사적으로 독재 체제의 형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좌파들의 연구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북한 에서는 주체사상 전체주의 체계가, 남한에서는 유신체제란 쌍둥이 독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정권 수립 때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되는 이들을 괴멸시킨 숙청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남한 탈북자들과 북한에 거주하는 식구들이 만나는 게 체제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동시에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남루당 사회 조직의 후원자로 나타나는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책은 유신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이란 논합니다. 안보 위기와 경제 문제와 붕당장적 성격의 혼란을 들고 1인 통치권자 중심의 권력 집중을 정당합니다. 그렇게 논하면서 신종교 밀란 신앙에 기초된 좌파 진영의 귀족 과두정을 추구하는 신권제 유교의 문화의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을 비난합니다. 좌파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책은 1인 통치권의 정치가 유교 파시즘적 선택임을 강조하고 신종교 밀란 신앙에 추구된 밀란 질서가 귀족과 누정이 아니라 민중을 위하는 정치였다고 논합니다. 귀족이 종속된 민족들의 상상세계를 실제 현실과 바꿔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왕권제 문화도 당시 일반 지지층에서는 달랐거든요. 한쪽은 현실이고 한쪽은 상상이고, 또 반대로 또 신권제 쪽에서는 자기 지지판 상상이고 저쪽 편 현실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실제로 왕권제와 신권제는 중국식 봉건제주의의 동전의 양면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쪽에 대하여 도덕적 우위란 평가는 옳지 않은 겁니다. 군사독재의 긍정적인 입장은 군사정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수혜자 측이고, 군사정권에 반대를 하지 않는 다수 일반 국민은 중립 입장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의 관점은 지지라기보다는 중립 입장에 선택했다는 거. 그 시대를 기억한 사람들은 다 옹호할 겁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중립이면서 비판적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중립이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지지자들로 마치 완장 두른 버전의 우파 버전, 이런 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죠. 군사정권의 비판적인 고학력층은 친중 성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관행으로 자기를 끌어줄 사람만 있다면 국가가 해체돼도 어떠냐는 가치관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성향의 시각은 군사정권의 귀족들이 군사정권이 귀족들의 이익에는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해도 일반인들은 정권이 바뀐 일반인들이 권력 부스러기 먹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 부스러기 문제는 관심 바뀌니까 군사정권에는 오히려 좌파 체제보다는 훨씬 더 살기 더 좋았다, 이런 그렇게 어르신들 판단도 있죠. 아직도 다수 일반 국민들은 중화공업화를 위해서 당시로서는 박정희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여겼지만, 그 과정에서 관식을 10년 이상 차지하지 못한 전라도 양반들은 박정희 체제 전체의 붕괴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군사정권은 사회 관리라는 의식을 권위주의가 덮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체제는 좌파들의 역사교육에서는 종종 히틀러 사회와 비교가 됩니다. 히틀러 독일은 독일 국민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다가 퇴락을 맞은 사회입니다. 박정희 체제는 한국 국민이 조선 왕조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를, 노예 사회를 겪고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세월을 보내고 이승만 정권이 혼란을 지난 이후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 국민은 한 번도 시민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독일 사회처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화 토양이 있고, 거기에서 후퇴한 것과는 방향을 달리합니다. 무엇보다 왕권제 지배체제가 신권제 지배체제보다 선량하고 우월하다는 논리는 철저한 허구가 됐습니다. 왕권제는 독재이고, 신권제는 민주란 이분법은 군사정권 때 군사정부를 지지하던 일반인들이 당시에 고학력층이 지지했던 야당 문화의 무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허구였습니다. 양쪽 다 허구였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왕권제와 신권제는 중국형 전제 봉건주제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또 왕권제 문화가 유교적 토양에 기초된 인종주의라고 비난하는 좌파는 신권제 문화도 유교적 토양에 기초된 다른 의미의
그 인종주의라는 비난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인종주의였는데 한쪽을 시민민주주의로 바라본 착각에는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일교회 인사들이 그 중국 신앙 체계인 천도교 교회 말씀 민중신학을 기독교 내부로 바라본 오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신반대 운동은 권리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좌파운동의 본질적인 힘은 대한민국 건국반대 운동에 몰두한 시적 혈연대 밀란신앙적 결집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신반대 운동을 통일운동이라 부른 문서도 많았습니다. 통일부가 이런 의미 위에 있으니까 부족 중심으로 자의적 그 차별을 목표로 하는 불법 조직이 된 거죠. 90년대 이후에 통일부는. 군사정권의 항거함은 곧 좌익마을 부족연합의 대동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좌파 문서들의 통일운동이란 말은 해방공간 남로당 시족 혈연들의 대동사회 지향적인 결집운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 권력이라는 논리의 동어반복을 적용했습니다. 절차 민주주의 요구는 유교풍당론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은 대승불교식의 명분론적 허구를 걸고 대한민국 붕괴를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부족이 권력 잡기까지 명분론적 허구가 아닌 그들이 지향했던 진정한 실체를 외부로 은폐했습니다. 이상적인 법적 증명에서 막혀버린 그 군사정권은 그들의 증언을 강요하는 인권유린까지 도달되는 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밀란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신종교 관련 문서가 대부분 한문으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로 된 문서가 많아졌고 좌파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모든 과거 사례는 사회가 바뀌면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야 할 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추천도서. 지금 그냥 그냥 단순하게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한 책은 박정희를 반대하는 사료가 될 수 있고, 민주화운동 사료집으로 나온 책은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약점을 볼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션: 권위주의 정치는 왜 부정돼야 되는가?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결국 그러니까 오늘 원고에서 저의 시점이 오늘 원고에서 또 나온 대한민국을 긍정하기 때문에 중립에서 군사정권을 중립에서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더라도 저희 시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권위주의 정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